근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나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나 제가 요새 느끼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들 돈은 벌고 싶으나 일은 하기 싫다라는 공통점이 있으신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그 어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20대 이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저희는 그래도 저희 세대는 그 뭐랄까 좀 어려움을 좀 알았지 않았나 조금씩 그런데 저희 아이들 세대는 제가 그렇게 럭셔리하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배가 고파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뭔가 부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철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돈 벌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은 사람이 선택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까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실까요? 보통. 제가 들어보면은 자, 나는 벌기 싫으니까 내 식구 중에 누군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런 꿈을 꾸고 계속 살아왔지만 여러분 지금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제가 보니까 아, 이게 내 일이구나 하고 인정한 순간부터 저희 라이프는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내돈내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지만 제 인생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인생도 달라지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었던 때니까 어떤 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UPS 뭐 아니면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거 사업 설명회 같은 거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다음에 인컴 포텐셜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과연 내가 우리 남편을 시킬 수 있는 일인지 나 말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많이 달랐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 일이다. 내가 벌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지만 예.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특징이 있겠지만 제가 일하는 거는 어떻게 하겠는데 가장 어려운 게 출퇴근이 아니었나 싶어요. 9 to 5 잡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이제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조금 인컴이 벌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아보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통 뭐죠? 그러면 1번 부동산 많이 알아보시죠. 왜냐면은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서 내 거라도 팔아야겠다, 내 거라도 사야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따시지만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이유 때문에 부동산 라이센스를 딴 분을 알고 있는데 자기 집을 결국 못 팔았어요. 왜냐? 필드하고 라이센스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니까. 예, 많이 못 하셨고요. 두 번째, 뭐, 그래도 전 부동산은 굉장히 좋은 필드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최근에 제가 만나는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렵다고들 말씀하세요. 집값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트랜잭션이 예전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는 거에 또 이제 나와 있어요. 어떤 그 팔업 이유?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융자도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출퇴근 안 하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융자를 생각했는데 융자도 하시는 분이 직접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한 15년, 20년 하신 분들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 말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출퇴근을 안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싶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자 이제부터 내가 보험 연금에 대해서 배울 거야 라고 하길래 그건 어떻게 배우는 거냐 그랬더니 어디 사무실에 가서 배우는 거래요. 그 돈 내고 배워야 되냐 아니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이낸셜 플랜 그리고 연금 보험, 은퇴 플랜, 절세 플랜을 주로 하는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하죠. 예,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죠. 하지만 지금은 14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이래 해서 이거 해야 된다. 정말 지금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14년 해봤더니 더 빨리 시작했어야 돼요. 더 잘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기회가 있어요.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일 왜 좋은지 그리고 빨리 왜 하셔야 되는지 왜 열심히 하셔야 되는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인정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화면 쉐어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화면이 잘 보이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폴션으로 했는데 왜 이게 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플레이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크게 보이시죠? 예, 오케이. 예. 아까 제가 연습을 했는데 어비어스리 잘 안 됐어요. 네. 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깔끔하게 잘 만든 슬라이드는 아니라는 것을. 이거는 저는 이거를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데 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보고 좋았던 거를 골라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 탤런트가 있는 분들은 예, 또 그런 또 따로 있겠죠. 근데 저희는 여기엔 탤런트가 없어요. 저는 1대1로 만나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저희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나이가 들수록 재산이라는 것은 늘어나야 되고 책임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살고 있나? 왜냐? 아, 내가 돈 벌어야겠다. 우리 남편이 다 해줄 수 없구나 하고 리얼라이즈 하는 게 이미 40세, 50세가 돼서 내가 돈 벌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65세 정도 되면 은퇴 준비도 해놓고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아이들은 잘 알아서 독립했다는 가정하에 독일 못하는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에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에셋이 도대체 뭐냐? 재산이 뭐냐? 나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게 재산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지금 딱 그러니까 딱 계산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집안에 누가 아파서도 제가 일을 못할 수 있고 제가 아파도 일을 못할 수 있고 집에 뭐 직장에서 잘려서도 못할 수 있고 하기 싫어서도 안 할 수 있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일 우리 인컴이 딱 끊겨. 들어오는 인컴이 딱 끊깁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과연 얼마나, how long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3년이면 3년 부자, 10년이면 10년 부자. 다행이죠. 30년이면 30년 부자. 우리는 은퇴 시기에 그 상태를 30년, 40년 부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일을 안 하고 그 생활 수준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Unfortunately 우리가 좀 오래 살고 예 그러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하고 하니까 지금도 뭐 늦지는 않았지만 그다지 이르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돈 벌 거야. 그리고 잘 관리해서 좋은 노후를 준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적어도 이 방에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집안에 누군가가 그냥 해주기를 바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직 나는 이쁘고 젊으니까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아줌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철든 반이 넘는 미국 분들이 앞으로 잡이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대 수치죠. 자, 모든 어른들, 49%의 모든 어른들은 줄어들 거다. 더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네, 14%. 예, 비슷비슷할 거다, 36%. 예. 그리고 남자들이 잡이 더 줄어들 거야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예. 여자들은 잡이 줄어들 거야 생각을 하는데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이제 뭐 센서스는 그렇게 보여준다고 하네요. 2050년까지 우리는 잡이 많이 줄어들 거다. 잡이라는 건 JOB 제가 이제 얘기했던 어떤 그 월급을 주는 시큐어한 이런 것이죠. 이런 게 사람들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AI 때문에 이런 거 줄어들 거다. 유튜버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탁마켓은 왔다 갔다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위에 파란 거는 여기 S&P 500 인덱스 프라이스 리턴스 for 1950년부터 2020년, 2024년까지 통계낸 건데 올라갈 때가 내려갈 때보다 더 많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고 마침 내가 은퇴를 하고 돈이 필요한 시기에 내려 있다면 나는 조금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말에 누군가가 그 물려받은 401k를 그 고정 이자를 주는 곳으로 롤오버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몇 달 늘어졌어요. 그러는 동안에 10%가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딜레마에 빠졌어요. 10% 손해본 거, 아니, 그게 원래 내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물려받은 상태에서 내려갔으니까, 이거를
그 상태에서 바로 옮기고 이제라도 원금 보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으면 과연 정말 오를 것인가. 정말 딜레마죠. 예.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저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게 어떤 때가 가장 좋은 때인가? 옮기는 게 어떤 때가 가장 좋은 때인가? 저축을 시작할 때가 가장 언제가 좋을 때인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할 수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그리고 에이블 할 때 하셔야 됩니다. 스탑마켓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가 저축은 하긴 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업앤다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정확한 거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저희를 위협하는 게 세금 내야 되잖아요. 나는 많이 안 버니까 세금을 많이 안 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상속세 같은 거 얘기하면, 아, 나는 별로 가진 거 없으니까 내가 주는 걸로 상속세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저희가 50년 계속 어, 정말 지금 만약에 40이다, 50이다, 뭐 30이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있는 상태로 100살까지 그냥 유지한다. 전혀 발전이 없다. 아무것도 오르지 않는다. 내 재산은 변화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게 그 절망적이에요. 지금부터 나아질 생각을 하고 우리는 뭔가 하는 거잖아요. 자, 돈 벌 때 인컴 텍스 내시고 돈 쓸 때 세일즈 텍스 내시고 예. 돈을 좀 모았더니 그 모은 것에 대해서 이자가 붙으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또 세금 내라 그러고 죽으니까 상속세 또 내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이 세금에 대해서 저희 컨트롤이 있나요? 컨트롤이 없죠. 세금 나한테 많이 부과한다고 IRS랑 싸운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래? 그럼 더 내. 제가 그 해마다 세금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가끔 가다 2026년 아니야 2016년 2017년에 바이 더 웨이 너 세금 보고 한 거 있는데 이거 좀 더 내야 돼 하고 가끔 가다 이런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싸우지 않고 그냥 내요.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금은 뭐 인컴 텍스, 세일즈 텍스, 캐피탈 게인 텍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별로 컨트롤이 없다. 나중에 돈이 많으면 우리가 세금 낼 걱정도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가 또 은퇴 준비하는데 더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도 뭐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체감하시죠? 예. 그, 네 명이서 놀고 칼국수 네 그릇을 시켜 먹었는데, 네, 100불 넘게 내고 와서, 네, 들깨 칼국수도 아니고 레귤러 칼국수. 요새 들깨 칼국수는 23불, 25불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가서 먹자. 라고 헤어지는 모임. 간단하게 집에 가서 먹자. 아니, 밖에서 뭐 대단한 거나 먹었으면 괜찮은데, 칼국수 네 그릇 먹고 100불 내기는 좀 너무 아까웠어요. 예. 인플레이션 많이 체감하는 거니까 우리가 돈 모았을 때, 그리고 돈을 또 벌어야 하는 이유. 지금보다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 예. 가 저희가 세금도 있고, 스탁마켓도 있고, 잡 인시큐리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뭐 해야지 우리가 이 모든 리스크를 빗하고 에셋을 빌드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요? 월급 생활자, 직장에 다닌다. 그럼 월급을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만약에 7,000불을 버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돈을 더 벌고, 텍스도 내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빗해야 되고, 은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3,000불을 더 벌어야 한다. 그럼 한 달에 3,000불을 더 벌려면 내가 몇 시간 오버타임을 하셔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도or 대시 하시고, 퇴근하고 나서 우벌 하시고, 위크엔드에 돌대시 하시고 교회 가면서 또 그리고 갔다 와서 일요일 저녁에 굉장히 핫한 레스토랑에서 서빙 잠깐 하시고 왜냐면 팁이 많이 나오니까 기타 등등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00불, 3,000불을 더 벌었는데 자 무엇이 어떤 일이 생기죠? 많은 그렇게 굉장히 그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실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게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웨이트레스가 한 명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근데 몸이 아파서 저녁에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잔대요. 예. 저희가 몸을 혹사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냥 노화를 느끼시죠? 그냥, 그냥 숨만 쉬어도 느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를 굉장히 쉽게 했었는데 뭔가 작은 실수를 한다거나, 예. 제가 굉장히 슬퍼질 때는 제가 카카오톡 이렇게 타이프하고 서로 메시지 주고받잖아요. 굉장히 빨랐어요. 그들이 말을 지속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답을 보내서 그들이 저한테 답을 보내다가 지우고 다시 보내고 지우고 다시 보내고 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늘 저한테 사람들이 컴플레인 했어요. 제발 내가 뭘 좀 쓰고 나면 답을 달아라. 지금은 제가 잘 기다려요. 그리고 더구나 심지어 오타가 많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기능적으로 너무 빠르고 누구보다 잘했던 것들이 지금 제가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시나요? 물건을 잘 떨어뜨립니다. 혹시 느끼세요? 이렇게 물 뚜껑 같은 거 열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막 이런 거. 약간 눈과 손의 협응, 이게 파인 모럴 스킬이라고 하죠. 이 손으로 하는 디테일한 잡 같은 거에서 약간 떨어져. 여러분 혹시 네일 가게, 속눈썹, 태투, 영구 화장 이런 데 가시면 45세 이상인 분에게 서비스를 받지 마세요. 안 보여요. 돋보기 있으면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 이 안전을 위해서. 예. 항상 조심하셨. 자, 월급 생활장 이제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도올대시하고 이제 그러면 약값이 더 나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은 뭘 꿈꿨냐면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를 꿈꾸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에 와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예,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회계사, 변호사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저희도 일거리를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로 이제 그 간주됩니다. 셀프 인플로이드. 저희는 1099를 받는 그 독립적인 사업가로 이제 되죠. 그런데 돈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사업가, 투자가의 돈이 있고 월급 생활자, 자영업자에는 사람이 많고 사업자, 투자가에는 돈이 많고 자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이 나를 따라올 것이야 라는 신화를 믿고 계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면 그림을 많이 그리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듀서. 네. 어, 연예인이죠. 네, JYP 박진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아주 소수의 럭키한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80%는 하기 싫은 일이다. 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림만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이 업계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JYP는 좋은 엔터테이너입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에서 끝나지 아니하였죠. 프로듀싱 하는 데서 재능이 있었고 그리고 실패잖아요. 본인도 실패잖아요. 제가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담담하게 내가 해야 할 바를 감수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건 뭐세요? 저 좋아하는 거는 집에서 멍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누구도 저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절에 들어가서 나물만 먹어도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저한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제가 어떻게 견딜만 하나.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죠? 아이들 키우는 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해피했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면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신화를 믿지 아니하고 돈이 있는 곳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지금은 어디에 돈이 있는 타이밍인가? 여러분이 혹시 내돈 내산 계속해서 들어오셨으면 이 슬라이드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무슨 산업이 발달을 했냐? 자,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베이비자러스, 토이자러스, 키자러스 이런 비즈니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있었어요. 1994년부터 97년 사이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죠? 예. 베이비들을 상대로 하는 베이비 푸드.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걸버가 나오기 전에는
엄마들이 씹어서 애들한테 먹였다고. 제가 세미나에서 그 60 정도 되신 분이 그런 말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예, 걸보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니까 토이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또 아이들이 또 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 엄마 아빠는 일해야 되고 아이들은 학교 가니까 뭐가 발달하겠어요? 빨리빨리 먹일 수 있는 패스트푸드.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니까 대학교를 가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네, 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마구마구 붐볐고 자, 그 산업이 붐빌 때는 웬만하면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좀 벌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뭘 사야 돼요? 집을 사야 되죠. 부동산이 호황이었죠. 하나만 샀나요?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세 개 사고, 없고 네 개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죠. 사기도 힘들기도 하거니와 지금 대부분의 이 많은 분들은 어디에 있냐?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 그렇다면 이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자, 이분들은 자라면서 맞벌이 했던 사람들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애들 낳아가지고 이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둘이서 같이 듀얼 인컴을 벌었던 돈이 많은 세대들. 이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딘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Great Wealth Transfer. 자, 베이비 부머들한테서의 Great Wealth Transfer가 어디로 가냐? 밀레니얼한테 간다. 자, 밀레니얼 세대 여기 있으십니까? 밀레니얼 제가 찾아봤더니 1981년부터 1996년. 밀레니얼 전에는 X세대라고 불렀고, 우리가 X세대였을 때. 그때 그들은 우리한테 요새 X세대들은 웃겨.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Gen Z?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네. Great Wealth Transfer가 생길 건데, 밀레니얼한테 돈이 많이 갈 거예요. 자,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돈을 많이 받을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 주위에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열심히 일하셔갖고 열심히 모은 그 에셋, 그걸 갖다 지금은 갖고 계시고, 이 밀레니얼 세대한테 다음에 물려주려고 하는 그 세대들이 저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밀레니얼한테 가는데, 특별히 또 누구한테 가느냐? 여자한테. 왜 여자한테일까요? 68 trillion great wealth transfer is an unprecedented time. 제가 찾아보니까 단어가 어렵잖아요. 찾아보니까 expect 못했고 situations that are new and haven't seen or experienced before.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많은 여자들, 밀레니얼 여자들한테 이 wealth transfer가 일어났다. 왜?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면서 밀레니얼한테 줬는데 밀레니얼 중에서 누가 먼저 죽어요? 남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밀레니얼 여자가 돈이 많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시 드릴게요. 1981년부터 1996년 사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그리고 남편이 먼저 죽을 Great Wealth Transfer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women control a third of total US household financial asset인데 by 시간이 지나면 더 할 거랍니다. 더 많은 30 trillion in financial assets that baby boomers are passing down. 베이비 부머가 패싱 다운한 그 wealth를 women, millennial 이분들이 지금도 많이 컨트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컨트롤할 것이다. 예.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그 뭔가 일을 하고 인컴을 받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만드느냐? 돈이 많은 곳에서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14년간 해봤어요. 14년간 해봤더니 많은 잡음, 그리고 많은 전문직이 심지어 뭐 부동산 같은 것도 개인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 업자의 어떤 서비스가 되게 많아졌어요. 저희 요새 직접 보고 직접 오픈하우스 가거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아직은 파이낸셜 플랜, 에셋 매니지먼트, 리타이먼트,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 패싱 다운, 에셋 이런 것들은 아직은 공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다가 어딘가 넣어서 나는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얼마 있고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그런 거 넣으라는 웹사이트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넣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Local financial professional will contact you. 나오는 그런다는 거죠. 아직은 여전히 사람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이 아닐까.
그래서 돈이 많고 시기적으로 맞고 사람의 서비스가 필요한 필드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당 밖에 왔다 갔다 하니까 프로텍션 필요하고요. 파이낸셜 베이직 정말 배워야 하는 거고요. 저희 이제 20대를 위해서, 30대를 위해서, 40대를 위해서 다 필요하잖아요. 50대가 되면 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베이직을 배우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생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남편이 굉장히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애초에 태어나기를 부자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해서 나는 파이낸셜 베이직 몰라도 돼. 그리고 나는 평생 걱정 없어. 왜냐면 우리 남편이 죽으면 사망 보상금이 3밀리언이야. 이런 아주머니들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남편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너무 다 준비를 해놓은 거지. 그래서 상속이고 라이프 인슈런스고 뭐 트러스트고 뭐고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남편이 애니타임 어떤 사고가 생겨도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겨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파이낸셜 에듀케이션, 돈 없는 사람은 필요하고 돈 있는 사람은 왜 필요하냐? 자, 평생 내가 이 돈에 대해서 디시전을 내려보지 못한 사람이 큰 돈이 자기 소유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파이낸셜 베이직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라이프 인슈런스를 많이 들어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오래오래 살 계획이지만 사고가 일찍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까지 많이 봤으니까. 왜냐면 미망인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100만 불에 체크를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이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 돈을 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니까.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돈이 있는 분, 돈이 나한테 들어올 분들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파이낸셜 에듀케이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잘 적어놨죠. 네, hopefully they listen to me. 그리고 그 잡이라는 게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잡 인시큐리티 뭐 이거 그냥 말로만 잡이 뭐 스테이블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좋은 잡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진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지난 20년 동안 같은 잡을 하셨으니까 시큐어하고 그리고 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월급도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 있는 것만 계속 하시면 은퇴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약간, 잘 모르겠다고 많이들 하세요. 이제까지는 잘했는데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는 위협이 있거든요. AI가 리플레이스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젊고 더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네. 그리고 내 잡이 내 잡에서 계속해서 있을 때 내가 60, 70까지 일한다고 해서 이 잡에서 나를 은퇴시켜주고 내 은퇴 인컴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네. 베이비 부머 마켓,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Billions in transfers. 자, 파이낸셜 업계는 어떻게 돈을 버냐면, every time money moves to somewhere.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somebody gets paid. 누군가는 돈을 받게 됩니다. 손님의 돈을 쪼개서 받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 트랜스퍼 하는 데는 거기에서 커미션 혹은 이런 것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한 거, 뭐 타이밍적으로 뭐 저거 좋습니다. 비교적 굉장히 이지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플래닝, 뭐 파이낸셜 프로페셔널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고등학교 졸업장 있어야 되나요? 대학교 졸업장 있어야 되나요? 이런 거 제가 많이 붙어봤어요. 근데 물론 라이센스는 따야 되지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옛날에 그 뷰티, 미용, 헤어, 네일 이런 거 라이센스도 땄었어요. 미국에 이제 와가지고 젊었을 때 애들을 키우면서 뭐라도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거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땄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인슈런스 라이센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주는 인슈런스 라이센스가 토탈 비디 라이센스보다 훨씬 쉽고, 네, believe me, 훨씬 쌌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이 가시는 헤어 살롱에 그분 헤어 그 라이센스가 우리가 있는 라이센스보다 훨씬 비싸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요. Take advantage of it.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고 듀얼 커리어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 팀의 많은 분들이 다른 잡이나 다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플랜 B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저희가 얘기하죠.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엑스트라로 뭔가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뭘까? 아침, 저녁, 주말에 도울 대시 되는 거 말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예, 별로 이제 초이스가 많지 않은 거고요. 예. 어, 회사에서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1번, 2번, 3번 따라가면은 나도 이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잊어버릴 게 없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굿 컴펜세이션. 이거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정말 1시간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왜 인슈런스, 어뉴이티 이 업계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컴pen세이션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고 저는 많은 부분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비교를 하는데 부동산 100만 불짜리 집 팔고 200만 불짜리 집 팔면 얼마 받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거보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여기로 초대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누신 분이 있으니까 개별 미팅을 만들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진짜 얼마나 유쾌한 사람인지 지금도 알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재미있는, 예,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세미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왼쪽에 파란 거는 Start Smart, Stay Strong. 요거는요, 20대 젊은 분들을 위한 줌 세미나입니다. 예. 20대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20대예요. 예. 항상 남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보다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세미나를 얘기할 때 굉장히 차가운 반응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뭐 이벤트 같은 데도 오고, 왜냐면 엄마가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엄마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내가 받았을 때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제 파이낸셜 톡을 하니까, 네. 20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 줌 세미나 저녁 8시 반입니다. 저녁 8시 반쯤 돼야 이 아이들은 깨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속 부동산 연금 세미나는 토요일 날 오전. 네, 이거는 인펄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내돈내산 방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